자, 또 시장 전문가들의 리스트를 쭉 봤는데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또 선정해온 오늘의 기업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김명민 매니저가 동화기업을 보셨고 정경민 차장은 두산중공업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동화기업부터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동화기업 리비안 수혜주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긴 한데 왜 제가 리비안 수혜주라고 말씀드리는지 마루 위에서. 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좀 호기심을 좀 미리 좀 자극하기 위한 그런 멘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동화기업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루 회사예요. 네네. 사실 요즘에 이제 건자재 기업들이 워낙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건자재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좀 소형주급의 이제 종목들이 지금 막 튀어 올라가고 또 뭐 조금 전에 계룡건설 얘기도 아까 정태현 팀장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게 뭐 양당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건자재 쪽도 이제 건설건기 호황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뭐 거기에 들어가는 건자재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건설 목재, 뭐 합판 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 바로 동화 기업인데 베트남이 이제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공장 증설도 좀 지연되고 가동률도 좀 떨어지는 그런 악재가 있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자체가 워낙 이제 올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건설 경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트남에 정말 많은 이제 IT 기업들의 공장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 이제 호황 덕분에 상반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고 3분기 때는 뭐 가동률 조화 때문에 약간 좀 뭐 건설 부문은 좀 부침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까지도 이제 이 본업이었던 마루 쪽 그리고 목재 쪽 사업이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이 죄다 지금 다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목재 가격 역시도 많이 상승을 좀 한 상황이라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3분기 때 이제 일시적인 부침을 겪고 4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동화기업을 리비안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동화기업이 공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바로 2차 전지 소재 중에 이제 전해액 사업 때문인데요. 이 전해액 사업이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 이 배터리의 성능 주행 거리를 어떻게 좀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 때문에 이제 양극재 종목들이 주목받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전해액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회사 이제 그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전해액 사업에 이제 진출을 했고 실제로 상반기 때는 이 룩브라 인산 리튬의 가격, 전해액을 만드는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원재료의 가격이 워낙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해버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이 전해액 쪽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그건 동화기업뿐만 아니라 뭐 첨보라든지 엔캠이라든지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 공통분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틀 전에 첨보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후성이라든지 뭐 동화기업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원가가 올라간 걸 판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아주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지금부터가 제가 왜 이 동화기업을 리비안의 수혜주로 보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리비안 이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오늘 상장이 됐는데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하죠. 뭐 GM이라든지 포드, 스텔란티스를 다 제쳐버렸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 리비안에서 만들고 있는 픽업 트럭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삼성 SDI이기 때문에 삼성 SDI의 전해액을 공급하는 동화기업도 당연히 간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기업들보다 제가 굳이 동화기업을 이제 리비안의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동화기업의 이제 전해액을 만드는 경쟁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들은 뭐 여러분이 아는 회사만 하더라도 동화기업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상장된 엔캡도 있고 뭐 후성도 있고 첨보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기업들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전해액뿐만 아니라 전해질 첨가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젠5 배터리 쪽으로 바로 이 동화기업의 전해액이 이제 뚫고 들어가서 수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해액 첨가제와 관련된 설계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이제 주요 고객사가 SK온이라든지 삼성 SDI지만 1위인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분명히 추가적인 이제 수주 가능성이 있다. 전액 설계 능력, 전해질 첨가제 설계 능력까지 이제 감안한다면 국내 1위 배터리 기업으로도 수주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동아 기업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생산 능력이 뭐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한 5.3톤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25년이 되면 무려 이제 13만 톤까지 이제 생산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공격적인 증설을 통한 이 전액 시장에서 또 실적 부분이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오늘 뭐 리비안도 상장돼서 주가 흐름이 좋았고 어제 네. 급락했던 테슬라도 오늘 4%가 넘게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86,000원에서 87,000원 뭐 어제 종가 근처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한 25% 조정을 받았다가 8만 원 초반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이 좀 들어오는 국면이고요. 기술적인 목표치를 일단 95,000원 정도 1차적인 반등 목표치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 8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내용은 화면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죠. 이따가 하나? 네. 좀 어떻게 하죠? 네. 중간에 하나? 이게 뭐 순서가 이렇게 돼서 지금 나오겠네요. 네. 네. 내용 저기 쭉 보시면 되고요. 뭐 가격 전략도 구체적으로 김영희 매니저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리비안 수혜주들이 뭐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제가 지금 받은 거는 PNT, PNT도 2차 전지 그렇죠. 장비. 리비안 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요? PNT는 뭐 장비 종목들 중에 대장주고 어제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장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수주 최고가 잔고하고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동시에 좋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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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이 지금 그렇게 알려주네요. 네. 그럼 숟가락을 하나 올려서 PNT. 네. 자, 정혜민 사장의 기업 오늘 듣고 가시겠네. 네, 시간이 뭐 어, 듣고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두산중공업. 요즘 뭐 미라클 두산이죠. 네. 요즘 도장 깨기. 그러니까 네. 두산 기업. 야구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산이 이겼습니다. 한국 시리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산 그룹이 전체적으로 두산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다 괜찮고 향후 네. 전망도 다 괜찮아지는 게 그 이면을 보면은 그만큼 자기 건물에 이제 리스백까지 할 정도로 구조 조정을 아주 속된 말로 빡세게 아주 대차게 좀 해내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봐줄 수 있겠고 그렇다면 여기다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좀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뭐 다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뭐 지금 이제 공약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뭐 펀더멘탈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펀더멘탈보다도 좀 더 다른 이제 이슈, 그러니까는 약간 근데 어제 유럽에서 네. 가스값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네, 네. 왜냐하면 유럽이 이제 막 가스관을 자꾸 잠글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네. 원전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가스관을 이렇게 쑥 열었어. 그렇죠. 열어가지고 가스값이 떨어졌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참 진짜 괴짠 것 같아요. 진짜 뭐 야, 이거 나는 대단한 그럴 수 사람이죠. 없네. 가스값이 떨어졌고 가스 근데 원전은 계속 이슈인가? 완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언제 그런 잠글지도 가스의 모르니까 또. 그런 변동성이 뭐 잠깐 열었다가 또 잠글까 그럼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가스 얘기랑 동시에 나왔던 게 또 유럽의 SMR 얘기가 또 소형 같이 좀 원전.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쪽에 이제 어떤 수주가 나온다. 뉴스케일 파워와 연동된 두산중공업은 미국 쪽에 어떤 수주가 나오면 또 유럽 쪽에 수주가 나오면 그쪽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 그거 외에 이제 뭐 한전이나 우리나라 쪽에서 이렇게 수주전에 뛰어든다 그러면 한전 기술 쪽에 약간 수혜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두산중공업은 원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뭐 발전 설비부터 뭐 터빈 그리고 뭐 풍력 뭐 이런 데까지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이 대장주들, 그러니까 한전기술 또 두산중공업 이 종목들을 우라늄 ETF를 보면서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라늄 ETF의 수급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 수급이 거의 한 달 동안에 1,600~1,700억 정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냥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좀 충분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소형 모듈러 쪽에는 두산중공업이 조금 특화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의 이제 협업
작업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뭐 그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 기술이 아무래도 이제 뭐 설계와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특화가 좀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탄소 중립을 가기에는 좀 먼 것 같고 당장 하기에는 뭐 좀 에너지 값이 너무 좀 등락이 좀 심하다 보니까 원전 쪽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도 에이 뭐 석탄이고 뭐 벙커 씌우고 가스고 그냥 원전 가겠다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이 대선 주자들의 어떤 공약 뭐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 또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두산중공업 뭐 이 정도의 지점에서 좀 주가도 이제 고점에서 조금 이제 부담은 내려와 좀 있나?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매수는 뭐 현재가 이하 정도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정고점 3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 생각은?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이 정책 모멘텀 플러스 중국발 이제 수주 가능성 네. 이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중국이 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국이 지금 원전을 이제 뭐 100여 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단 한 곳도 뭐 납품을 하거나 그랬던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요소수 때문에 네. 중국하고도 좀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쨌든 이제 기대감의 영역과 실제 현실에 반영되는 영역 뭐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뭐 오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원자로 개발 다시 하겠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도 계속해서 이제 뭐 소형 원전 플러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뭐 투자, 신규 이제 착공 이런 것들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지금 현재 화석 연료 뭐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고 오늘 뭐 유가도 많이 좀 빠지긴 했으나 네. 어쨌든 이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우려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원전과 관련된 대안이 사실 뭐 원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뭐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뭐 한전 기술보다도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주가의 흐름을 보면 훨씬 좀 못 갔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뭐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원시스 뭐 주가 뭐 네. 뽑는 거 보면은 네. 에너지 관심 둬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김현민 매니저는 오늘 네, 오늘은 이제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오늘 진행해 드릴 텐데 어저께 뭐 시장이 또 불의의 일격을 좀 맞았고 오늘 미국 증시도 뭐 좀 급락 비슷하게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시초가가 지금 좀 좋지 않은데 어쨌든 장 끝나고 나서 시장 상황 좀 진단해 드리고 결국은 뭐 종목 장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